자, 어, 엑셀은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딱 한 단어로 무슨 프로그램? 네? 엑셀은 한 단어로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남들에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다 과묵, 다 성격들이 과묵하신가 보군요. 자, 저 혼자 그럼 떠들겠습니다. 자, 계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계산 프로그램이니까 밑바탕에 무슨 학문이 깔려져 있겠다고요? 수학이라는 게 밑바탕이니까 물론 엑셀 프로그램 안에는 사실 수학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학문도 있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게 더하기 빼기만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여기 있고요. 통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경영적 분야도 있고. 근데 다만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드러나면 엑셀 프로그램을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좀 속되게 표현해서. 왜냐고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일단 근본적으로 어쨌든 계산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초중고를 거치면서 배웠던 그런 수학이라고 하는 측면이 여기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요. 수학 좋아하시죠? 수학 좋아 안 하세요? 그러면 좀 고생을 좀 하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고비를 넘어야 된다고. 뭐 어차피 근본적으로 이 녀석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태생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조카들 데려오라고 합니다. 왜냐면 수학적인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물어보세요. 남들한테. 뭐 조카한테 물어보든 누구한테 물어보든 모를 때 뭐 나이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든 적은 사람한테 물어보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물어볼 때 그거 왜 물어보냐고 이제 짜증을 내는 게 이제 문제죠. 특히 가족들 사이에 특히. 그래서 어찌됐든 남들이 물어보시고 꼭 물어보세요. 꼭. 자, 그러면 X에서 이제 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이런 식 있잖아요. 1 더하기 2는 3이라고 하는 이런 식. 이걸 엑셀상에 이제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엑셀도 당연히 이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이꼴을 제일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입력. 그리고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1과 2 데이터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기호, 더하기 하는 기호, 이런 기호를 우리는 일명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필요하겠죠. 자,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하는 방법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수식 입력, 수정, 편집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과. 자, 식 작성이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 이 자리에서 뭐? 엔터. 그러면 결과값 3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수정하고 싶다. 여기에 뭐 더하기 3을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F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줄을 이용하여 수식을 수정한다. 필요한 내용 수정. 그리고 수정 완료가 되면 완료되는 그 시점에 판단 내린 그 시점에 엔터.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식을 작성을 이렇게 했잖아요. 엔터 치면 결과값 6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옆에 아마 수업 중에 제가 이렇게 타이핑 치고 메모하는 내용들은 화면에 다 보일 겁니다. 어딘가에. 어딘가에 다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걸 그냥 엔터 치면 함수의 결과값 수식을 작성하는 목적은 일단 기본적으로 결과값을 화면에 표시하려고 수식을 작성합니다. 왜? 우리가 암산을 할 수가 하기 귀찮고 하기가 어려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엔터 치면 6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식은 이거잖아요. 그럼 요걸 화면에 보여주고 싶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헛다운표 기억나세요? 헛다운표. 001 입력하신 거. 그러니까 이 헛다운표 이 코드에 이 코드라고 약속된 기호 코드라고 그랬죠. 이 녀석의 역할이 뭐라고요? 이후에 뭐라고 입력을 하든 간에 고스란히 화면에 다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신에 데이터의 종류는 문자 데이터 취급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한 번 더 배운 게 있으니까 같이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서 또 이제 식 작성하신 내용에
일을 직접, 3을 직접, 즉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다 직접 다 입력하는 경우는 모두 다 입력하는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엑셀에서. 엑셀에서 이렇게 쓸 것 같으면 그냥 일반적인 계산기 쓰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엑셀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1, 2, 3이란 데이터가 셀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 시간에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하는 방법을 따로 배우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서 계산하냐고요? 자, 당연히 수식 작성이다. 이꼴. 요건 형식적인 이꼴입니다. 사용자가 엑셀에게 나 수식 작성할 테니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의 이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값이 있는 셀 주소를 클릭 더하기 2 값이 있는 셀 주소 클릭. 셀 선택은 무슨 포인트? 흰색 십자가 포인트일 때 셀을 선택한다. 더하기 3 값이 있는 셀 주소 클릭. 사소한 거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제가 왜 클릭하시면 되는데 왜 포인트 이야기까지 왜 하냐고요? 하도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큰 건 잘하는지, 그러니까 중요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건 잘하시는데 나중에 어디서 잘 안 되냐고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안 됩니다, 이제. 원래 그게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엔터를 딱 치면 엑셀 프로그램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엔터를 딱 치면 A6, 자, 사용자 저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정들이 A6에 가서 셀에 가서 1값을 가져옵니다. 그럼 여기가 A6이 아니고 1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을 거라고. 엑셀 내부조에. 자, 그럼 B6에 가서 2 값을 가져오죠. 그럼 1 더하기 2. 또 C6에 가서 3 값을 가져오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러면 내부적으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는 식이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럼 결과값 얼마를 보여주겠습니까? 6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특정 셀 주소에 가서 데이터 1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2라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3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표현했잖아요. 그걸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참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조. 뭐 생활에서 쓰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등호가 있어야 되고 수식 작성하려면 데이터도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는 셀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해서 사용을 한다. 이게 일반적이다. 자, 그다음 그럼 연산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교재 74페이지에 보시면 자, 여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감, 승제라고 하죠. 이 기호에 대한 연산자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 없죠? 계산하는 기호 연산자. 어, 손 안 들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그 옆에 또 다른 연산자가 보이네요. 꺽쇠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 요 기호의 이름은 그냥 캐럿이라고 있습니다. 캐럿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그 일반 문자가 아니고요. 연산자입니다. 지금 연산자 문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식에서 이 녀석의 역할입니다. 지수 성수 표현을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꼴 우리가 10의 몇 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10의 4성 이렇게. 요럴 때 이 기호수 그럼 10의 4성은 얼마죠? 만이죠, 만. 그런 계산을 할 때 이 기호 연산자를 사용한다. 퍼센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하는 입장인데 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한 30초 동안 한 1분 동안 하는 이야기는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잊어버리세요. 12.75% 데이터 종류가 뭐라고요? 백분율 데이터의 종류가 뭐라고요? 또 앞으로 가야 돼요. 숫자 데이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숫자 데이터. 어, 제 질문은 항상 배운 거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어려운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게 숫자 데이터라고 하는데 사실은 숫자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 녀석의 태생은 퍼센트 연산이라고 하는 연산자의 결과값입니다. 그럼 퍼센트 연산이 뭐냐고요? 실수값 0.1275에
100을 곱하여 퍼센트 표시한다. 그러면 0.125에 100을 곱하면 어찌 되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2.75 나와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퍼센트 표시한다. 이게 퍼센트 연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처음 엑셀을 배우시고 하시는 입장에서 뭐 이걸 음, 연산자라고 생각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엑셀 실력이 좀 높아지면 아마 이런 사항에 부닥칠 겁니다. 그때 가서 한번 고민을 하시고요. 시작 단계에서는 그냥 잠깐 접어둡시다. 지금 그냥 한쪽 한번 들어본 경험이 있다는 정도만. 뭐 우리 교재 있으니까 사실 빼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비교 연산자라고 해서 왼쪽이 오른쪽과 같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지 않다. not. 우리 교재에 다 있습니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기준이 일단 기준을 잡아놓으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한자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아직도 제 수업 스타일을 잘 모르시나 보군요. 교재 페이지를 왜 적어놨을까요, 제가? 예? 교재에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세요. 초가. 자,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다. 미만이라는 한자 표현을 쓰고, 그 다음,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다. 이하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엑셀에서,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이 표현들을 다 한자 표현까지 다 사용하고 있으니 같이 알아두시고요. 우리 교재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비교 연산자는 어떻게 썼느냐, 사용을 하느냐. 자, 앞에 지금 적는 이 이꼴은 그냥 식을 연산자가 들어간다. 셀 주소를 참조한다. 그건 다 그런 표현을 연산자라는 표현을 쓰거나 참조라는 표현을 쓰려면 앞에 이 꼴이 붙어. 즉 수식 작업을 할 때만 참조 연산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자, 앞에 있는 이 꼴은 그냥 식을 적겠다는 이 꼴이고 데이터가 필요하고 연산자가 필요하고 분류를 하자면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1 이렇게 하면 실제 연산 계산은 어디가 일어난다고요? 이 부분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1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예. 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반응이 전혀 이제 자꾸 줄어들군요. 늘 그래 왔거든요. 자, 이런 일이다. 맞는 표현이죠.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녀석이? 맞다라고 대답하겠죠. 무슨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해 줄까요? true.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데이터 true.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데이터 false. 엑셀은 엔터 치면 데이터 종류 5가지 중에 한 가지로 무조건 구분한다. 기억나세요? 데이터 종류 구분하는 거, 이거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워놓으면 정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말 고생 안 합니다. 데이터 구분하는 거. 벌써 매일 이야기하죠. 데이터의 종류.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보죠. 이건 이건 맞는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실제 계산 연산은 여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홀수라고 대답하겠네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이 특정 셀에 박달이라는 이제 데이터가 있고 특정 셀에 나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각각 서로 다른 셀에. 자, 한 개의 셀에 이 두 데이터를 같이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두 데이터가 연결되어서 표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연산자를 M%, and라고 뭐 많이 읽으시는데 실제 공식 명칭은 M%라고 있습니다. M%. 자, 이걸 가져와야 되니까 셀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죠. 참조한다는 건 수식 작업이라는 이야기니까 이꼴이라는 기호, 당연히 기호가 꼭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박달,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 클릭. 자, 연결 M% 연산자. 가져온 데이터 연결,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 연결. 또 다른 데이터, 연결할 데이터. 그리고 엔터 치면 박달 나무 가져와서 연결해서 결과값을 표시한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 우리 교재에 있는 겁니다. 자, 참조가 아니고요. 직접 입력할 겁니다. 데이터를. 그러면 숫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신다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숫자 입력하셨던 것처럼 그냥 아무 처리 없이 그냥 바로 입력합니다. 다이렉트로. 연결 n% 연산자.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수식. 자, 전제 조건 수식에서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에 묶어서 처리. 이게 기본 규칙입니다. 참조하실 때 직접 데이터를 표현을 하려고 한다. 전제 조건은 수식에서 숫자 데이터는 그냥 아무 처리 없이 입력. 문자 데이터는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 수식 작성 시. 엔터 치면 이렇게.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죠.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 자, 방금 엔터 쳤나요? 응? 엔터 쳤어요. 엔터 치면 엑셀 프로그램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엔터와 함께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한다. 그럼 이 셀의 데이터의 종류는 여기서도 요 셀에서도 엔터 쳤나요? 수식 작성하시고 데이터의 종류는 여기는 데이터의 종류는 숫자 문자가 결합되니 이런 꼴을 뭘 한다고요? 문자 데이터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식을 보시면 안 됩니다. 식을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결과값을 보고 일단 대답을 하세요. 결과값을 보고. 식이니까. 문자, 이것도 문자. 그럼 여기도 엔터 쳤나요? 여기서도 엔터 쳤잖아요. 그럼 엑셀이 엔터 친과 동시에 뭐 한다고요?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한다. 그럼 이 셀의 데이터의 종류는? 이 셀의 데이터의 종류는? 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했나 모르겠는데, 대답 못하는 내용이었으면 체크하셨다가 복습하세요. 예? 마음속으로 대답을 못하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대답하기 싫어서 안 하시잖아요, 지금. 다 모르진 않을 건데.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논리 데이터. 됐습니까? 자, 오케이. 그 정도면.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참조라는 용어를 가르쳐 드렸죠. 교재 7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라는 용어가 교재에 보일 겁니다. 그 용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아마 여기 분위기를 보니까 엑셀을 좀 이미 과거에 어디선가 배우고 오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네요. 자, 갑 1과 화면 우측으로 넘어옵니다. 우측 상단 시트상에서 갑 1과 갑 2를 더할 겁니다. 그럼 더하기 연산자 필요하겠네요. 그럼 수식 작업이겠네요. 이꼴 갑 1 더하기 갑 2 참조해서 가져오면 되죠. 이꼴 갑 1 더하기 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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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만 지울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혹시 여기까지 오시는데 혹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사용하신 분 있으세요? 혹시 여기?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있어요? 엑셀에서 배웠다는 어디선가 배워서 오신 분입니다. 저한테 잘 배우신 게 아니고 어디선가 열심히 배우신 분입니다. 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곧 가르쳐 드릴 건데, 자, 여기까지 지금 저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오시는데 뭐 느끼는 점이 있으세요? 느끼는 거 없어요? 요래서 몇 개를 해보면 되냐고요? 어제 개수 몇 개? 100만 개를 해보면 됩니다. 100만 개를 이렇게 식을 작성하는 과정에 뭘 느끼겠죠? 뭘 느낄까요? 내가 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을까를 느끼야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귀찮고 불편하잖아요. 사람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복적인 걸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제부터.
그러면 제가 뭐랬죠? 우리가 아직까지 기능을 잘 몰라서 그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딘가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어제. 자,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210부터 510까지. 데이터 지우는 거 뭐라고요? 키가 딜리트 키. 하나하나씩 지우는 게 아니고 범위 설정한다. 범위를 설정하는 목적은, 이런 범위를 설정하는 목적은 똑같은 명령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지운다는 걸 4번 하는 게 아니라 딜리트 키 한 번만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컴퓨터상에서 똑같은 행동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드렸는데 한 분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이거 기억 안 나세요? 복사 붙여넣기. 그러면 자, 이번에는 셀을 선택. 복사 단축키 아시죠? 복사 점점점점점점점 표시가 나타날 건데 이게 아마 오늘 복사 붙여넣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움직이는 점선이 이렇게 보이는 이게 뭐냐면 붙여넣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붙여넣기를 하나만 할 게 아니고 여러 개 할 거니까 범위 설정하시고 그리고 붙여넣기 단축키 쓰세요. 컨트롤 V. 이렇게. 그럼 우리가 귀찮은 점을 다 해결할 수 있네요. 자,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210부터 510까지 다시 치우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라고 하는 기능은 엑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는 다 복사 붙여넣기라는 기능은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엑셀만 가지고 있는 복사 붙여넣기 기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복사 붙이기 할 수 있는 기능이. 자, 셀 선택. 초록색 테두리 셀 포인트라 그랬고요. 이 셀 포인트 우측 하단에 보시면 초록 색깔의 사각점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초록 색깔의 사각점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 흰색 십자가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러면 뭐 변화가 있겠죠. 자, 요 포인트입니다. 요 포인트 가는 십자 모양의 포인트. 요 포인트의 이름을 채우기 핸들이라 그럽니다. 이 포인트의 이름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핸들 포인트 상태에서 드래그 동작을 쓸 건데 마우스 드래그. 드래그 동작은 방향이 위, 아래, 좌우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겠죠. 드래그는 드래그. 자, 채우기 핸들이라는 이 포인트 상태에서 아래쪽 방향만 사용할 겁니다. 아래쪽으로 사용할 겁니다. 클릭 드래그 이렇게. 그리고 마우스 버튼 놓으시고 그러면 결과가 뭐하고 똑같죠? 자, 방금 채우기 핸들 중에서 드래그 동작을 썼죠. 요걸 엑셀에서 자동 채우기라고 합니다. 이 자동 채우기는 방금 무슨 저기 기능과 같게 나옵니까? 결과가. 복사 붙여넣기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합시다. 여기 빨간색 엑셀이 있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뭐가 나오죠? 검정색 엑셀이 나오죠. 다시 한번 더 대답할 기회를 드릴게요. 빨간색 엑셀을 복사하여 붙여넣으면 검정색 엑셀이 나온다. 됐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빨간색 엑셀을 복사하면 빨간색 엑셀이 나오지 왜 검정색 엑셀이 나옵니까? 복사 처음 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일부러 지금 제가 임팩트를 주려고 일부러 지금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는 기본적인 머릿속의 생각은 엑셀이라는 내용물, 엑셀의 글자 자체. 그다음에 그 엑셀의 글자 색깔이 뭐? 빨간 색깔이죠. 우리가 그런 걸 서식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 붙여넣기라는 기본 개념은 내용과 서식을 같이 가져간다고요. 즉 빨간색 엑셀을 복사하면 빨간색 엑셀이 나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 보세요. 뭐 여기 복사를 자, 그러면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썼을 때
110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복사한 거잖아요. 자동 채우기가.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여기?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되죠? 110. 왜 이걸 가지고 복사한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왜 210, 310, 410, 510이 나올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서 이런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오케이 끝. 수식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근본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니까 원래 근본을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복사라는 기능은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서식이 나와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의 개념이라면 여기 110이 나와야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요. 근데 왜 210이 나오고 310이 나오고 410, 510이 나오는 게 정답이 아니고 물음표를 던져야 된다고요. 물음표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자, 그러면 자, 자, 지우실래요, 이제? 네 개만 지우세요. 자,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때 여기에 요 수식에 있는 셀 주소, 예? 요거 자동 채우기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수식이죠. 수식에 있는 셀 주소가 자동 채우기를 한 칸 내려갑니다. 하나. 기준점은 110입니다. 하나. 그러면 주소가 G4에서 H4에서 CO, HO로 변한 거 보이세요? 그다음 두 칸 내려갑니다. 110에서. 그러면 자, 두 칸 내려가니까 G4, H4죠. 그러면 여기 G6, H6이죠. 뭔가 원리가 터득되세요? 자동 치우기 세 칸 사용을 하니까 여기에 뭐? G7, H7이네요. 그러면 결국 뭐죠? 내가 한 칸 내려가면 여기 있는 값이 한 칸 따라 내려간다는 거죠. 참조하고 있는 이 주소가. 물론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여기. 그럼 자동 치우기 두 칸 내려가니까 기준이 되던 요 셀 주소에서 두 칸 따라 내려가죠. 그러면 세 칸 내려가니까 여기 기준이 되는 셀에서 세 칸 따라 내려갔죠. 그러면 이런 원리가 터득됐다 그러면 내가 네 칸 내려가면 몇 번째 셀을 참조한다고요? 기준에 있는 네 번째 아래에 있는 셀을 참조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주소가 이렇게 변하죠. 하나 따라가면 자동 채우기 사용할 때 자동 채우기 기능이 한 칸 내려가면 주소도 한 칸 따라 바뀌잖아요. 두 칸 내려가면 두 칸 따라 바뀌고 우리가 그런 걸 뭐라 표현하냐면 상대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제가 한 걸음 움직이면 여러분도 한 걸음 따라 움직여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상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이 주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자동 채우기 사용할 때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주소의 형태를 이 녀석의 성격이 뭐냐면 이 주소의 성격이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셀 주소의 위치가 바뀐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여기가 210, 310, 410, 510 정확한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 주소의 성격 때문에 자동 치우기 사용할 때. 그래서 자동 치우기를 사용할 때 주셀 주소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이런 주소 형태, 즉 이런 주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주소 형태를 자동 치우기 사용할 때 상대 참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상대 참조를 풀어서 해석하면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셀 주소의 위치가 변한다는 거죠. 근데 너무 길잖아요. 그렇게 설명하기엔 너무 길잖아요. 수업하기, 교재를 쓰거나 하기에. 한 단어로 뭘 한다고요? 상대 참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엑셀 여기 배우신 분이 이제 수식을 좀 배우신 분이 있다면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그 용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원래. 따라 변한다라는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게 되겠죠. 이런 성격 때문에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할게요. 값 1과 값 2를 더할 겁니다. 요렇게 돼서 110. 요렇게 돼서 210. 요렇게 310. 요렇게 410. 요렇게 510. 자, 그러면 내가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하나하나씩 작성할 겁니다. 요렇게. 띡띡. 그럼 요런 식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셀 주소 잘못 클릭하지 않는 이상은
정확한 110, 210, 310, 410, 510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100만 개를 적고 보니 100만 개를 작성하고 보니 뭔 규칙이 보이세요? 아, 전체적으로 셀 더하기 셀이라고, 셀 더하기 셀, 식이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셀 주소 더하기 셀 주소라고요. 그래서 수식의 형태가 같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무슨 기능을 도입해 쓰냐면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도입해 쓰는 겁니다. 인접해 있는 셀들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내가 100만 개를 하나하나씩 100만 번을 작성할 수 없잖아요. 아니, 할 수는 있겠죠.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도입을 해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서 내가 고생을 좀 덜 하고 싶다고 덜.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 놓은 이 내용을 보고 한번 따져 봅시다. 자, 이꼴 참조. 그럼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드래그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그럼 저 L4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함에 따라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기준은 이거라니까요. 하나하나씩 작성하기 귀찮아서 내가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다니까요. 기능을 도입한 녀석이 이전 상태, 귀찮은 이 상태를 맞춰주지 못하면 새로운 기능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소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고 있는 쭉 들어가는 동안에 이건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상태를 맞춰주려면 잠깐 근본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거 자동 채우기 기능이죠. 복사 붙이는 기죠. 그럼 한 칸 내려오면 여기도 뭔가 셀 주소를 복사했으니까 이게 셀 주소가 나오겠죠. 그럼 정확한 셀 주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 자리에. 이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두 칸 내려갔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셀 주소를 복사했으니까 여기도 셀 주소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그 정확한 셀 주소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 녀석이 나와줘야 되겠죠. 이게 안 나오면 새로운 기능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걸 왜 틀린 기능을 왜 가지고 우리가 그걸 왜 배우려고 합니까? 뭔가 앞에 있는 기능과 맞아야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함에 따라서 여기는 L4, L5, L6, L7, L8로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사용한 동안에 L4라는 셀 주소는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해야 되겠죠. 안 변하면 계속 L4로 나올 거니까 변해야 되겠죠. 그럼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셀 주소 위치가 변한다네요. 그 주소의 이름을 뭘 한다고요? 상대 참조, 요런 꼴.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L4, L5, L6, L7, L8 요렇게. 자, 일단 하나하나씩 고민합니다. 처음에는. 자, 수정하러 갈게요. 자, 더하기. 자, 값 2참조. 자, 이 M4라는 셀 주소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건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똑같이 요거 100만 개 작성한 이 수식과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M4.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 사용하면 바뀔 거 아니에요. 셀 주소의 위치가. 이 형태는 바뀌는 위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녀석이 바뀌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지금 현재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뭐가? 주소 형태가. 그래서 뭘 하냐면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에서 달러라는 기호를 하나 도입합니다. 달러라는 기호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주소에다가 달러를 붙일 겁니다. 어디? 행과 열에 동시에 갖다 붙일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한쪽만 붙일 겁니다. 열에만 붙이는 경우가 있고 행에만 붙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양쪽 다 붙이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달러라는 기호를 하나 도입을 했는데 이 녀석은 고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기호이고요. 그래서 달러를 갖다 붙이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즉 주소의 형태가 이런 네 가지 꼴이 기본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 A열 1행위 고정, 즉 두 개가 교차하는 A1 셀이 고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뭐 하는 동안에?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똑같이 M4로 나와야 되니까 셀 주소가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즉 고정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고정을 시키려면 셀 주소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달러를 갖다 아이고 직접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 이게 이제 한두 개면 해볼 만하긴 한데
이것도 이제 시간에 주소를 바꿔야 될 사항이 여러 번 있으면 그것도 귀찮고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주소 형태를 변경하실 때는 F4번 키를 이용합니다. F4번 키. 자, 지금 M4라는 셀 주소 뒤에 커서가 놓여져 있을 겁니다. F4 한 번, F4 두 번, F4 세 번, F4 네 번. 보셨어요? 결과? 그냥 F4만 눌렀어요. 아니, 누르면서 이거 봐야죠. 자, 다시 한 번 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제발 제 얼굴 보지 마시고 결과는 여러분들 화면 보세요. 그러면 방금 제가 화면에 이렇게 표기해 놓은 요 순서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느끼셨어요? 요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F4번 키를 뭐라고 이름 짓냐면 순환 참조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환 참조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 주소는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에 이 주소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 고정해야 한다. 그래서 무슨 주소? F4번 키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의 주소를 사용한다. 됐습니까?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도 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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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4 똑같죠? 자, 물론 형태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이 네 개가 전혀 다른 셀을 가리키고 있느냐? 아니요. 똑같은 셀을 가리키고. 자, 여러분들 옛날에 사용하던 7번이라는 우편물을 보내기 위한 주소가 있죠. 지금 도로명 주소가 있죠. 근데 그게 여러분 집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맞죠? 똑같은 위치를 가리키는 거 맞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만 특정 기능 때문에 형태가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되어진다. 자, 그러면 자, 자동 치우기를 한 칸 내려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한 칸 내려갔습니다. 여기 요거죠. 자, 자동 치우기 두 칸 내려갔습니다. 여기 주소가 요거죠. 시작할 때 요거였습니다. 자, 세 칸 내려갑니다. 그러면 또 여기죠. 자, 네 칸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딜까요? 그냥 여기겠죠. 이해되세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위치가 고정이다. 이런 형태의 주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영원히 자동 채우기가 어디에 도착을 하든 간에 뭐 항상 일정한 셀 주소 하나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원히. 그래서 절대 참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형태를 보면 제가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면 이쪽은 자동 채우기를 사용한다고 해 이쪽은 변하고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가 있으면 고정이 됐으니까 이쪽은 고정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쪽은 열 쪽은 달러가 붙었으니까 고정, 행 쪽은 달러가 붙지 않았으니까 변화가 있을 거라고요. 뭐 하는 동안에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그럼 이 두 가지는 성격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변한다는 성격과 고정이라는 성격, 변하지 않는다는 성격.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이름을 혼합참조라고 붙입니다. 혼합참조. 됐습니까? 그래서 엑셀에서 수식을 배우시는데 참조라는 기능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정말 고생을 하기 때문에 뭐 시험의 기준도 이렇게 나오겠죠. 자, 밑으로 갑니다. 자, 상대 절대에 대한 이야기를 혼합참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혼합참조 이야기를 할게요. 구구단 을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자, 구구단 작성 뭐 있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이러니. 제 화면 보세요, 이번에는. 뭐 느끼는 거 있으세요? 안 보고 계세요? 습합니다. 보라 근데 보세요. 예?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뭐 느끼는 거 없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보지 마시고 좀 크게 보세요, 크게. 너무 디테일하게 보지 마시고. 이거의 형태가 똑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셀 곱하기 셀, 셀 곱하기 셀, 셀 곱하기 셀, 점점점 몇 개 작성해야 됩니까? 그런 형태를 8, 9, 72, 72개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하나하나씩 작성하면 72번을 이렇게 작성해야 될까? 그 작성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셀 더하기 셀이네요.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내가 고생을 좀 덜 하기 위해서 무슨 기능?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따라오세요. 자, 이꼴 2 참조 상대 참조 곱하기 1 참조 상대 참조 달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엔터. 자, 엔터. 그리고 셀 선택 다시. 자,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은 상하 좌우 다 움직입니다. 드래그 동작이. 자, 일단 아래쪽으로 드래그. 자, 그다음 그러면 아마 이렇게 범위가 설정이 되어져 있을 거고요. 자, 자동 채우기 기능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범위를 설정하면 셀 포인트가 이렇게 크게 초록색 테두리 크게 형성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우측 하단에 초록색 사각점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게 흰색 십자가 포인트를 맞춥니다. 가는 검정색 십자가 모양의 포인트 채우기 핸들에 그랬죠. 범위를 이용하여 자동 채우기도 가능합니다. 클릭 드래그. 자, 결과값 신경 쓰지 마세요. 결과값 보지 마세요. 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셀 곱하기 셀 맞아요. 형태가. 셀 곱하기 셀 형태가 맞아요. 식이 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식은 같으려면 주소까지 다 같아요. 완벽하게 식이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 지금 형태가 같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점점점점점점 셀 곱하기 셀이라는 주소, 셀 주소, 수식 형태 같다는 거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다 완성을 시키려면 자동 치우기 몇 번 사용해야 됩니까, 이거? 2번 써야죠. 그래야 셀 곱하기 셀이라는 주소 형태를, 수식 형태를 다 갖출 수 있잖아요. 위에 건 몇 번 사용했죠? 에? 자동 치우기 몇 번 사용했냐고. 한 번. 여기는 2번 써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자, 그럼 자동 치우기 2번 쓰는데 문제는 상대 참조라는 주소 형태로 작업을 하니까 뭐? 결과값이 안 맞다는 거죠. 중요한 건 결과값인데 일단 치우겠습니다. 그러면 상대 참조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안 되네요. 자, 이걸 자, 이 참조 F4번 키를 이용해서 주소 형태 변경 절대 참조라는 형태 곱하기 1 참조 절대 참조라는 형태로 변경 F4번 키를 이용해서 그리고 엔터. 자동 치우기 몇 번 써야만 셀 곱하기 셀이라는 형태를 갖출 수 있다고요? 2번. 자, 이번에는 채우기 핸들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값이 나올 거라는 거 이미 예상하고 계세요? 이 주소는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절대 참조라고 하는 녀석은 자동 채우기를 사용함에 따라 셀의 위치가 변화가 없다. 고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면 나머지 이 부분에 무슨 값이 나타난다고요? 여기 지금 이 영역에 무슨 값이 나타난다고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죠.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요? 이 녀석은 자동 치우기를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이 2개를 참조한다고요. 2개만. 그럼 일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당연히. 이해되셨습니까? 절대 참조. 자, 범위를 이용하여 뭐? 자동 채우기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 여기도 나머지 흰색 부분에 있는 어떤 결과값이 나올 거라고요? 여기 이 영역에 무슨 값이 나올 거라고 결과값이? 2가 나오겠죠. 자, 보세요. 자동 채우기 2번 사용하니까 어찌됐든 수식의 형태를 다 갖출 수 있잖아요. 셀 곱하기 셀, 셀 곱하기 셀, 점점점, 72번째 셀도 셀 곱하기 셀. 맞죠? 자, 문제는 또 뭡니까? 근본적으로 결과값이 맞지 않다는 게 문제네요. 그럼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동 채우기 사용할 때 주소 형태가 4가지가 있는데 2가지는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2가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래서 주소 형태를 따지실 때는 원래 처음 시작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식을 다 적어 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식을 다 작성을 해보고요.
작성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하니까 힘들다. 요런 과정을 몇 번 거치셔야 됩니다. 요런 과정. 그러면 이렇게 안 적어도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하면 되니까. 자, 지금 귀찮은 점을 제가 한 겁니다. 자, 이꼴 2참조. 자, 그러면 어떤 형태의 주소를 써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는데 이 전체 내용을 봅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 연산자 앞에 있는 셀 주소만 봅니다. 여기 72개 중에. 그러면 뭔가 규칙이 보이세요? 예? 빨간색 부분 보고 계시면 곱하기 연산자 앞에 있는 셀 주소를 보고 계시니까 무슨 규칙이 보이시냐고요? 72개의 셀에 11이 모두 다 표시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러면 자동 치역이 몇 번 쓸 거라 했습니까, 우리? 이 구조를 맞추기, 수식의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2번 사용할 거라 했잖아요. 그럼 자동 치역이 2번 사용하는 동안에 12는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된다. 고정시켜야 된다 했죠. 그럼 자동 치역에서 고정시키려면 무슨 기호가 필요하다 그랬죠? 달러라는 기호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F4번 키를 눌러서 11에 달러가 붙는 주소 형태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H는 왜 고민을 안 하냐고요? 쭉 보세요. 변하잖아요. 예? 변하는 데다가 달러를 붙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곱하기 1. 자, 이번엔 곱하기 연산 뒤에 있는 셀 주소를 쭉 봅니다. 이렇게 작성이 다 되어 있다는 거. 그럼 이거 보면 다 보입니다. 규칙이 뭐죠? G가 모두 다 표시가 되어 있다는 그런 규칙성 보이세요? 그럼 자동책이 2번 쓸 거라면서요. 자동책이 2번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G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야 되겠죠. 그러면 고정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기호가 필요하다고요? 달러라는 기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F4번 키를 이용해서 주소 형태를 변경할 때 G에만 달러를 붙는 형태를 취한다. 그럼 12는 왜 안 변해? 변하잖아요, 이건. 쭉 보면. 이게 달러 붙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혼합 참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한 게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범위를 이용하여 자동 채우기 이용. 그러면 이렇게. 결론은 처음에는 익숙해질 때까지는 귀찮고 불편한데 이렇게 다 적는 겁니다. 적으면 몇 번 적다 보면 규칙이 눈에 보이고요. 이 현황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아예 직관적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F4번키 F4번키를 눌러서 상대 절대 혼합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이제 나온다고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